근데 다만 원전주들은 뭐 사실 뭐 장기 투자를 하시겠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단기적으로 어떤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요. 최근의 분위기 자체를 봤을 때는. 그래서 지금 뭐 실질적인 수혜를 내가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뭐 두산 에너빌리티 제외하고서는 크게 뭐 손이 갈 만한 종목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. 다만 지금 우진엔텍이 조금 강하기는 해요. 그리고 그동안에 낙폭과대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이 낙폭을 좀 회복하려는 움직임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단기적인 탄력도는 좀 세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BH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의 움직임 상당히 좋고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. 과거에 만들어놨던 고점 라인이 한 12,000원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일단 오늘 12,000원 구간 좀 확실하게 돌파를 해준다, 종가상으로 밀어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앞으로의 분위기는 조금 더 탄력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. 근데 오늘 만약에 윗꼬리 달고 그냥 쭉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쉬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. 네, 근데 지금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일단 박스권 뚫고 이 위에서 한 단계 레벨업 정도? 왜냐면은 이게 원전주들이 사실 그동안에 주가가 잘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 안 나와서잖아요. 원전 관련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 종목들이 딱히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자꾸 좀 올라갈라 치면은 실적 안 나와서 좀 빠지고 언제 실적 낼 건데 언제 수익 낼 건데 이러면서 테마성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BHI가 이번에 그래도 수주 잔고가 한 8천억 원 정도 됩니다. 그래서 1조 원을 좀 눈앞에 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려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오늘 윗꼬리 달 가능성 있긴 합니다만 일단 위에서 마감을 하는지가 1차적으로 중요하겠죠. 위에서 마감하면은 이후의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클로 맞아요. 감사합니다. 오클로 우리 여러분들 너무 똑똑해요. 감사합니다. 네. 자꾸 오라클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오라클이 아닌데 자꾸 오클로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. 감사합니다. SK하이닉스가 19만 원 언저리에서 버텨야 할까요? 라고 하셨는데 지금 SK하이닉스는 일단은 기다려볼 것 같아요. SK하이닉스는. 네. 이게 사실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SK하이닉스가 좀 빠지고 SK하이닉스가 빠지면은 SK하이닉스가 오르면은 삼성전자가 뭐 살짝 밀리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거는 사실 단기적인 그 모습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SK하이닉스는 일단은 좀 기다릴 것 같아요. 네. 장기적으로 보신다면? 근데 조금 짧게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20만 원 선이 좀 과거부터 있었던 저항 라인대이기 때문에 일단 짧게 밑에서 저가 부분에서 내가 잡았다. 그래서 좀 짧게 끊고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 19만 원, 20만 원 사이에서는 조금 뭐 덜어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. 그러니까 어느 관점으로 포트를 구성을 하셨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장기 포트 구성하셨다라고 하시면 계속 좀 기다려 보시는 거고요. 그게 아니다.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덜어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.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근데 일단 뭐 SK하이닉스는 저는 뭐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오늘 현대 HDC 현산 막 이런 건설기계 종목들도 오늘 좀 잘 가거든요. 근데 이게 어제 미국 증시도 보시면은 아셨겠지만 러셀이 일단 좀 올랐고요. 중소형주들이 되게 잘 갔어요. 그래서 오히려 시총 상위 종목들이 되게 좀 부진했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시총 작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. 대부분이 다 좋았어요. 완전한 상승장처럼 그렇게 좀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상승폭도 나름 꽤 컸고요. 막 2, 3%씩 오르고 막 그랬었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좀 특징적으로 나왔었던 애들이 현대건설이게 아니라 그 건설기계 쪽이랑 건설 자재 쪽 그런 애들 좀 많이 보였었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. 네, 일단 그거는 뭐 금리 관련해서
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,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이 현대 그룹주들 사이에서는 분위기가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. 최근에 실적도 잘 나왔었고 분위기도 좋았고, 근데 주가상으로만 봤을 때는 살짝 답답한 측면이 없잖아 있기는 하죠. 없잖아 있기는 하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, 하여튼 뭐 주가상으로 봤을 땐 좀 답답하긴 합니다. 흐름 자체가.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이 뭐 추세가 없습니다. 추세가 딱히 없고 박스권으로 계속 안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일단은 현대모비스는 내가 이게 진짜 중장기적으로, 장기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내가 좀 들어갔다 진입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계속 가져가시는 거고요. 나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박스권 매매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27만 원이 과거의 어떤 고가인데 26만 원에서 27만 원 사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계속 맞고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일단은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, 하단은 만약에 23만 원 선 깨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단에 있는 요 박스권 하단까지 쭉 밀릴 가능성을 또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현대모비스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기업들이고, 제가 항상 현대차, 그리고 기아, 뭐 현대모비스, 그리고 뭐 또 기억이 안 나네요. 좀 요즘에 그런 거 하나, 현대오토에버도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들인데 주가가 사실 너무 잘 안 따라가기는 해요. 네,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계속 좀 들고 가셔도 충분히 좋은 그런 종목들이기는 합니다만, 이제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오히려 차라리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것도 오히려 나쁘지 않다,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. 최근에는 조금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되니까 답답하기는 합니다. 위로 돌려요. 근데 일단은 지금 양시장이 다 수급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못해서, 네, 일단은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왔네요. 양전 성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코스피랑 코스닥 둘 다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있고, 선물 쪽에서도 여전히 매도 우위이기는 하거든요. 1,0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. 네, 근데 일단은 오늘 그래도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. 이게 최근에 너무 거래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거를 뭐 상승을 했다고 봐야 돼 말아야 돼, 약간 요런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있기는 했었는데, 그래도 이게 연속성이 좀 생기게 된다. 이게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잖아요. 삼성전자에 드디어 매수를 했기 때문에, 이게 오늘도 매수하고 내일도 매수하고 뭐 계속 맨날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매수를 하는 날짜들이 점점 늘어나간다라고 하면은,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사실 시장이 그래도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았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네,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59,000원 밑에서는 그냥 계속 좀 모아도 될 만한 그런 구간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뭐 삼성전자가 이거 만약에 바닥 잡았다고 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반등이 나올 거다, 갑자기 V자 급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조금 답답하실 거고요. 그리고 조금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모아 나간다, 그리고 그냥 좀 이렇게 삼성전자를 싸게 사서 그냥 나중에 팔겠다라고 하시는 그냥 그런 정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메리트 있고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네, 그렇습니다.